뭘 해도 돈이 새고 집에선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면 당신은 집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불운의 진짜 시작,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힌 운을 뚫어 복을 담아드리는 복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복을 담아드리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50대 박상철님의 사연입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를 기반으로 2년 전 온 가족의 꿈이었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양집에 막힘없이 탁 트인 전망, 네모반 듯하게 잘 빠진 구조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곳에서 가족의 행복과 사업의 번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셨죠. 하지만 그 부푼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사 온 지 불과 서너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굳건했던 가게 매출이 마치 둑이 무너지듯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명석하고 성실했던 고등학생 아들은 책상에 10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방황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매출이 줄 수도 있고 아들도 한창 예민한 사춘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 오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집안에서는 웃음소리 대신 날 선 말다툼과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박 사장님은 좋다는 건 다 해보셨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전문가를 불러 수맥을 점검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풍수 지식에 따라 침대 머리 방향도 바꿔보고 집안에 해바라기 그림도 걸어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집안의 좋은 기운이 어딘가로 계속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이 멀쩡한 아파트에서 왜 박 사장님 가족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걸까요? 사연을 받고 제가 직접 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값비싼 가구나 고급스러운 벽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과 아이 방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었던 불운의 진짜 원인, 그 해답은 집 안이 아닌 집 밖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박 사장님 댁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집 안의 가구 배치나 소품만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외부 환경입니다. 집은 스스로 기운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창문을 통해 외부의 기운을 마시고 내뱉으며 주변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 발코니로 나가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시야가 트여 있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저 아래의 도로입니다. 박 사장님, 저기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큰 도로가 보이시죠? 그냥 평범한 도로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도로가 마치 크게 당겨진 활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그 가장 팽팽한 지점이 정확히 이 댁의 거실을 향해 겨눠져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외부 살기 중 하나인 도로 충살, 그 중에서도 활처럼 휘어 달려드는 궁도살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풍수에서는 도로를 재물이 흐르는 물길, 즉 수관으로 해석합니다. 물이 집을 부드럽게 감싸고 돌면 재물이 모이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달려드는 물줄기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있는 복과 재물을 강하게 때려서 부수고 흩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년간 가게 매출이 계속해서 곤두박질쳤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매일같이 강력한 트럭이 우리 집 거실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은 흉한 기운이 스문의 시간 내내 집의 심장부인 거실을 가격하고 있으니 재물이 모일 틈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런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가족 간의 사소한 일로도 다툼이 잦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아드님 방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방 역시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바로 앞 동 아파트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입니다. 마치 거대한 칼날의 끝부분처럼 저 건물의 모서리가 정확하게 아드님의 방 창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살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뾰족한 모서리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이 마치 창처럼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런 공간에서 잠을 자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듯한 압박감을 무의식 중에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산만해지며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하고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아드님이 이사 온 뒤부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유 없이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각살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 가장 안정적인 기운을 받아야 할 공간이 오히려 아이를 공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거실로 나와 창밖 아래를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도로와 함께 또 하나 매우 좋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입니다. 풍수에서 땅은 집안의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운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입구는 그 안정된 땅의 기운이 뻥 뚫린 구멍과도 같습니다. 더욱이 저곳은 캄캄한 지하의 음한 기운과 지상의 양한 기운이 충돌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의 쇳덩어리, 기운, 헤드라이트의 강한 불빛, 소음 등이 뒤섞여 매우 혼란하고 탁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기운이 집 안에서 계속 보이게 되면 집 전체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배가 잔잔한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하는데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재물의 안정성을 서서히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정리하자면 박 사장님 댁은 지난 2년간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 가지의 큰 살기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거실로는 재물을 부수는 도로 충살이 아드님, 방으로는 집중력을 흐트리는 각살이, 그리고 집의 기반을 흔드는 지하 주차장의 혼란한 기운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박 사장님 가족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집에 깃든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미처 살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의 강력한 살기가 집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그럼 이제 이사를 가야만 하는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내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은 이제 운명의 주도권을 우리 손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의 지혜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흉한 기운을 막고 흩어내고 심지어 이로운 기운으로 바꾸는 비보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용, 제로 해결책과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플러스 해결책을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실을 향해 달려드는 도로 충살을 막는 방법입니다. 매일같이 재물운을 부수고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 거센 기운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비용 제로 해결책은 바로 차단입니다. 풍수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는 보이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보이는 발코니 창에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낮 시간,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가급적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도로가 시야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을 향해 달려들던 흉한 기운이 목표물을 잃고 그 힘이 절반 이하로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방어를 원하신다면 플러스 해결책을 추천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즉 생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발코니 창가,
도로가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잎이 넓고 무성하며 키가 1m 이상 되는 관엽식물 화분을 서너 개 이상 일렬로 놓아두십시오. 고무나무나 벵갈, 고무나무처럼 잎이 둥글고 넓은 식물이 좋습니다. 이 식물들이 살아있는 방패, 즉 녹색 병풍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가진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살기를 1차적으로 흡수하고 정화시켜줍니다. 거센 물줄기가 강가의 무성한 풀숲에 부딪혀 그 힘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아드님 방을 찌르던 각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집중력을 트트리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던 저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기운 역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제로 해결책은 회피입니다. 각살의 기운은 레이저처럼 직선으로 뻗어나갑니다. 따라서 그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의 책상과 침대 위치를 옮겨주십시오. 창문을 정면으로 보거나 등지고 앉지 않도록, 그리고 잠을 잘 때 머리가 창문 쪽을 향하지 않도록 각살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방의 안쪽 벽으로 가구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이는 훨씬 편안하게 공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처방을 원하신다면 플러스 해결책으로 분산의 원리를 활용해 보십시오. 창문 중앙 혹은 각살이 들어오는 방향의 유리에 다각으로 커팅된 크리스탈 볼이나 구슬을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들어오던 하나의 기운 덩어리가 크리스탈의 여러 면에 부딪히면서 마치 프리즘이 빛을 무지개로 분산시키듯 수십 개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기운으로 쪼개져 방 안에 흩어지게 됩니다. 살기가 미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이의 방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긍정적이고 영롱한 기운만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집안의 안정을 흔들던 지하주차장의 혼란한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땅의 기운이 뚫린 곳에서 올라오는 어지러운 에너지는 집의 기반을 약하게 만듭니다. 가장 쉬운 비용 제로 해결책은 역시 차단입니다. 거실 창문 전체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딱 지하주차장 입구가 보이는 창문 하단 부분에만 반투명한 안개 시트지를 붙여주십시오. 시야에서 그 혼란스러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그곳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덜 인식하게 되고 집안의 기운은 한결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결책을 더한다면 소리 에너지를 이용한 정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발코니 창가에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는 풍경을 달아두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풍경의 맑은 소리, 파동과 부딪히면서 그 기운이 흩어지고 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영롱한 소리는 공간에 정체된 기운을 긍정적으로 환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비법이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커튼을 치고 화분을 옮기고 작은 크리스탈을 매다는 이 소소한 지혜와 정성이 모여 우리 집을 지키는 견고한 성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론은 그저 가능성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실천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제가 드린 맞춤 처방을 듣고 박 사장님 가족은 희망을 되찾은 얼굴로 지체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안의 심장인 거실의 방어막을 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암막 커튼은 이제 외부의 흉한 기운을 막아주는 든든한 수호자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분은 남편과 함께 화훼단지에서 직접 고른 싱그러운 녹색, 잎이 가득한 관엽식물들을 발코니 창가에 정성껏 배치합니다. 삭막했던 발코니가 마치 작은 실내 정원이자 우리 집을 지키는 살아있는 방패로 재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아드님의 공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책상과 침대를 방의 가장 안정적인 자리로 옮깁니다. 혼자만의 공간이라며 문을 닫고 지내던 아들이 아버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가구를 옮기는 모습에서 이미 긍정적인 소통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창가에 영롱한 크리스탈을 매답니다. 햇살이 크리스탈을 통과하며 방 안가득 작은 무지개를 흩뿌리는 모습은 마치 이 공간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듯한 상징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거실 창 하단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불안의 근원이던 지하 주차장의 모습을 가립니다. 그리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울리는 맑고 청아한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지난 2년간 이 집에 쌓여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듯 공간 전체에 상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불과 반나절 만에 공간은 완전히 다른 기운을 품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살기를 막아내고 내부의 생기를 되살린 공간. 이곳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공격에 시달리던 집이 아니라 가족을 안전하게 품어주는 견고한 요새이자 아늑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복담 제작진은 박 사장님 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를 맞이하는 박 사장님 부부의 얼굴은 지난번의 근심과 불안 대신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겨우 화분 몇 개 놓고 커튼을 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몇 달간 뚝 끊겼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포기하고 있던 큰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예전처럼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집에 오면 정말 쉰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내분의 표정은 더욱 밝았습니다. 그녀가 느낀 변화는 남편의 사업보다도 바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기도 하고 저랑 눈도 마주치고 대화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거실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학교 얘기를 먼저 꺼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이 방에서 들려오던 게임 소리 대신 이제는 풍경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공간을 어지럽히던 흉한 기운의 흐름을 막고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고이고 흐를 수 있도록 물기를 바로잡아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박 사장님 댁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함께 숨쉬고 교감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박 사장님 댁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지혜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집의 운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집 안의 값비싼 벽지나 가구가 아니라 우리 집 창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외부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집에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내 집을 향해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사를 가시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도로가 활시처럼 우리 집을 향해 달려들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주변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칼날처럼 우리 집을 겨누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지하 주차장 입구처럼 땅의 기운을 흔드는 혼란한 시설이 창밖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여러분은 운을 깎아먹는 집이 아닌 복을 쌓아가는 터를 고를 수 있는 상위 10%의 안목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복담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재물운을 올릴 수 있는 보편적인 비법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의 서쪽 방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가을의 기운, 즉 한 해의 결실과 재물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집의 서쪽 공간에 노란색이나 황금색 계열의 소품을 두십시오. 작은 황금색 액자도 좋고 노란 해바라기 그림도 좋으며 금빛이 나는 스탠드 조명도 아주 좋습니다. 노란색과 황금색은 재물을 상징하는 토의 기운과 금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서쪽 방향에 두었을 때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쩌면 우리 집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공간의 기운이 궁금하시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복담에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간에 깃든 운의 흐름을 읽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복담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특히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운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긍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복을 담는 또 다른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